우선 한 가지 수정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78회에서 78회 여기서 어머니가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인데 여기 보시면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일반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칸에다가 따로 넣어야 된다. 이제 그게 아까 전에 제가 일반에 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장애인의 칸에다가 넣어야 된다. 지금 뭐 75회 메뉴이긴 한데 요것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보자면 여기 의료비에 여기 장애인 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시니까 의료비를 여기다가 다 넣어야 되는데 아까 그 금액을 일반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요. 정정합니다. 장애인에다가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간 돈 110만원 따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좀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75회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계속근무자인 맞벌이 부부 김강남씨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하시고요. 뭐 여기서는 별 말은 없어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을 일단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추가적인 뭐 입력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씩 넣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특징은 아까처럼 의료비, 보험료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별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체크를 할 게 있다. 이것도 순서대로 넣을 건데요. 우선 소득부터 한번 좀 따져봅시다. 아버지 소득이 지금 200만원 보이시죠? 소득 요건에 충족이 안 됩니다. 일단 아버지는. 그 다음 본인은 근로소득이 총 급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배우자가 지금 근로소득이 2000이죠. 500 넘어요. 이것도 일단 소득 기준이 그 조건에 안 맞습니다. 일단 그걸 아셔야 되고. 자, 그걸 이제 아신 상태에서 하나씩 또 봅시다. 아버지부터 해서 하나씩 넣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자, 본인 이름은 김강남입니다. 그래서 김강남. 연말정산이고요. 자, 그 다음 하나씩 넣겠습니다. 아버지 질병치료비 300만원 김강남의 신용카드. 우선 동그라미 두 군데 치세요. 치료비 신용카드. 자, 치료비와 신용카드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넣어야 되겠죠? 의료비 갑니다. 의료비에다가 넣겠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70세이시니까 본인 경로자로 가야 되겠네요. 300만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실 요거는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슈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 공제는 된다. 그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단 신용카드로 가겠습니다. 요거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일단 넣고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여기다가 300만원 넣을게요. 확인. 자, 그 다음 보장성 보험료. 자, 여기 보장성 보험료 있고요. 아버지는 따로 장애인은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 일반에다가 넣을까요? 넣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소득. 아버지 소득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보험은 X 치세요.
아버지 소득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11조를 내셨네요. 기부금 갑니다. 그리고 120만원 충족하셨고요. 종교당 한 채 120만원. 이게 이제 1년 동안 낸 거예요. 그 다음 본인 갈게요. 본인. 먼저 의료비부터 할게요. 네. 본인 의료비 200만원. 의료비 동그라미 치십시오. 200만원 엎으면 500만원 되겠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이시죠?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결제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로 가서 200만원 엎으면 500이 되잖아. 됐죠? 자, 그리고 아들도 기부금 냅니다. 헌금을 냈고요. 아들이 낸 헌금 160만원을 여기 합치면 280이 됩니다. 확인. 자, 그 다음 직불카드 갑니다. 넣을 건데 직불카드 2,700만원을 넣고 싶은데 해외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뺍니다. 그러면 2,400만원. 오케이.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우자 봅시다. 배우자 보험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배우자의 보험을 넣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배우자는 총 급여가 2천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인정 안 됩니다. 소득요건이죠. 그렇지만 의료비는 소득요건 관련 없다 했어요. 그래서 질병치료비 100만원 보이시죠? 요거 일단 의료비, 그 다음에 배우자가 일반이죠. 일반 100만원. 그 다음에 옆에 또 신용카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갈게요. 신용카드 가시고 지금 100만원 추가됐으니까 총 신용카드 600만원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600 확인. 그 다음 자녀들 교육비 가겠습니다. 취약전 아동. 일단 김대한부터 갈게요. 김대한.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 1,000만원. 그 다음에 취약전 유치원 수업료 360만원. 확인.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일단 넣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신용카드 부분인데요. 신용카드 금액이 600만원이죠. 근데 아까 이런 거 있었어요. 신용카드 앞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배우자도 그렇고 다 신용카드 결제한 걸 제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가 사실은 학생들한테도 이게 논란이었어요. 어떤 논란이냐면 신용카드는 소득요건이 있다면서요. 근데 아버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지금 소득요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카드 이거 빼야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빼는 게 맞거든요. 근데 논리는 이거예요. 카드를 누구 거 썼느냐. 지금 본인 거 썼거든요. 그러면은 인정해주겠다. 약간 그런 논리예요. 근데 이게 기출문제 답안 공개된 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우린 사실은 실무에서는 뭐 이제 실무에서 쓰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시험 문제 풀어야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게 75회인데 이때 답이 지금처럼 600만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아까 풀었었던 80회 문제 있죠. 그 80회 문제에서는요. 사실은
이렇게 부모님 거 다 제하고 제가 신용카드를 여러분한테 넣자고 했거든요. 소득이 있는 사람들 거는 신용카드 인증 안 해주니까 제외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야?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80회 답안 공개된 거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제외하고 넣는 게 정답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포함해서 넣은 것도 인정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답이 돼요. 됐어요? 그렇게 일단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랑 이제 또 교수님 한 분 계시거든요, 이거. 출제위원으로 있는 교수님이랑 저한테 선배 형님인데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둘이서 앉아서. 근데 우리도 모르겠다 했어요. 이거 우리도 모르겠다. 앞만 봐도 이게 카드면은 소득 요건이 있다고 해가지고 빼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또 내 카드 썼다라고 해서 넣어준다는 게 과연 맞느냐. 근데 답안 공개된 거는 논리적으로는 내 카드니까 카드에 넣어주자 이거거든요. 근데 또 인마들이 지금 80회 제일 최근 문제에서는 일단 정답은 빼는 걸로 합시다. 대신에 과거에 우리가 기출문제 때 합친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인정해 줄게요. 지금 이래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아시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좀 체크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문제 할게요. 74회. 자, 74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슈는요, 소득명세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문제에서 새로 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이게 사실 이 사건을 잘 보시면 이 최용재라는 사람은요, 이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근무지로부터의 자료들을 지금 받아온 거고, 그거를 우리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명세라는 요 메뉴를 좀 손을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해봤었던 월세주택 임차 차입 명세 요거는 뭐 해봤던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탭 요것도 우리가 해봤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또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요 혼자 살아요. 지금 가족이 없어요. 찾아보시면 지금 부양가족은 없다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또 이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넣어봅시다. 원천징수,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전체 사원, 채용제 떴고 소득명세 택하십시오. 자, 여기서는요, 여기 종전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을 이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전 부분 중에서 이제 하나씩 보면서 넣으면 되는데 책에 있는 정보를 보시면서 넣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전 근무지 자료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상사네요. 이 믿음 상사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칸씩 하나씩 넣을게요. 믿음 상사,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 자, 근무기간도 있습니다. 넣어주세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급여 부분, 급여 자료를 넣어야 돼요. 밑에 급여 여기다가 2,500만원 넣고, 그 다음에 상여도 300만원 넣으세요. 상여까지 300만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또 보시면, 요게 건강보험료 부분 한번 쭉 내려보세요. 건강보험료 부분 보시면요. 건강보험료부터 해서 넣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건강보험 856 넣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56070 있는 대로 넣을게요. 56070 고용보험 182 국민연금 1260 있는 대로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득세까지 넣어야 되는데, 소득세는 여기 보시면 요 보이세요? 요 부분 382 38232 요 보이세요? 요거 넣으셔야 돼요. 그거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382 325 382 325 그 다음에 38232 넣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순 입력입니다. 여기까지 넣었습니다. 자, 요거 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월체주택 임차 차입 넣겠습니다. 월세 자료는 여기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면서 넣어봅시다. 넣겠습니다. 이소영 구사 유형 단독주택 면적 45 주소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한일 하이빌 개시 날짜 010 2017 자, 연간 월세액은 600만원까지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연말정산 갑시다. 보험료부터 갑니다. 자, 첫 번째 자동차 보험료 넣을 수 있죠. 80만원. 그 다음 저축성 보험료 안됩니다. X. 의료비 갑니다. 상해 수술비 500만원. 자, 의료비 넣을게요. 본인 거 500만원 넣고 확인. 자, 근데 여기 신용카드라고 적혀있죠. 그거 줄 거 넣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용카드 있으면 바로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요 자료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신용카드 결제됐죠. 그럼 밑에 신용카드 칸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상기 의료비 항목 중 수술비가 포함된 보이시죠? 그럼 이제 이따가 따로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이따가 따져보자. 자, 그리고 건강 증진 목적 한약 구입비 안 되죠. 콘택트 렌즈는 50만원까지 되죠. 그럼 뭐 결론적으로 의료비는 550만원. 확인. 그 다음 교육비. 대학원은 특징이 있었죠. 본인 것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원비 안 되죠. 자, 그러면은요 1000만원 이렇게 넣겠습니다. 교육비 1000만원. 자, 기부금 갑니다. 종교단체입니다. 확인. 자, 이제 신용카드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봅시다. 자, 1800만원이 있다. 이 중에서 300만원은 해외다. 그럼 일단 제외. 1500 남는다. 1500인데 상기 의료비와 포함된다. 그럼 1500 넣으면 되겠네요. 의료비는 중복공제 되니까요. 자, 그 다음 현금영수증 250인데 대중교통부터 넣을게요. 30. 그 다음에 250에서 30만원 빠지면 220 됐습니다. 확인하시고 종료. 됐죠?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회차가 앞에 적혀 있으니까 그 회차 답안 파일 이제 기출문제 폴더에 다 있을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입력이 뭐 잘 됐는 거 확인하시고, 혹시나 또 제가 수업 중에 잘못 말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바로 수정을 또 하고 그걸 또 영상을 올릴 때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자, 우선은 수업 녹화는 이렇게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